추미애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57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양국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정상 회복에 뜻을 모았고 북핵 문제의 대화와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던 사드와 관련해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하면서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복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중 관계의 복원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긴밀한 협조 체계의 구축과 상호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그리고 신남방 정책 추진 등 외교안보 다변화 전략에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의 영혼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거나 감정풀이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정보기관이 불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은 계획이 아닌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을 또 군의 정보기관을 사조직은한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장 본인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전 정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고 두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후 멈췄던 사법정의가 가동되고 사법당국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자 진실이 떠오르고 있는 미제 사건일 뿐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영원히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가 드러나자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걸어보지만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서와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둘러싼 소위 사자방 비리의 진상규명을 적폐청산 작업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바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MB 시절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과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에 앞서 국내 정치에 국정원과 군이 개입한 행위에 대해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패 권력이 설 곳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승력 없는 수사로 정의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고창석 선생님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참사 1308일째 만입니다. 어제 저와 원내 지도부도 선생님의 빈소를 찾아뵙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남은 미수습자의 귀환과 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애타게 주문하셨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당국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미수습자 수색에 성과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처리 논의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율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창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미수습자 5분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홍정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확인이 되었고 후보자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충분히 소명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문들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야당들도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람 중심 일자리 민생 예산 처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예결위 소위 심사도 진행되는데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에 대한 묻지마 삭감 분위기가 감지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대다수 야당 의원님들도 사람 중심 가계소득 확대, 불공정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새 시대의 과제에 대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적폐청산의 제도화, 시스템화를 통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불공정 불평등으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각 정당들은 정체성은 무시하고 덩치 키우기를 통한 생존 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과거 국정농단 세력은 언제 그랬냐며 반성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뛰어넘고 각 정당의 개별적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세력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사람 예산, 정의 입법 실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인식과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제 정당과 논의 테이블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을 지키는 예산,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위해 더욱 열린 자세, 먼저 내려놓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 행위 근절,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 없이 경제 성장도 나라의 발전도 꾀할 수 없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오롯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더욱 정진해 가겠습니다. 추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양국 교류협력 정상 궤도 회복,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 등에 합의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계단을 오르듯 단계적으로 굳건하게 복원되고 있는 확신과 함께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오는 12월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일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성공적으로 넘고 신남방 정책까지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주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단히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피력했는데 북한 또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도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익과 외교 안보에 있어서 여야는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충분한 협상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은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충남 당진에서는 만 92세를 일기로 한많은 생을 마감하신 이기정 할머니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남은 위안부 할머니는 33분입니다.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통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이렇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분의 해명인가, 감정적 대응 아닌가, 정치적 책임 회피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식의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의 과실을 독점하고 독재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 측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나 정보기관을 대한민국이 아닌 정권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적폐를 털어버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진해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